어린이집 아동학대 오해를 받고 있다면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대한 이야기로 생을 마감한 교사의 이야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실제로 학대를 한 사람도 있지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학대범으로 몰고 가 경찰을 대동하고 CCTV 열람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등 학부모가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명예를 모욕하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최근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기에 이와 같은 일을 벌이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 이후에 사과 한마디 없이 오해였다고 말한다면 속상하실 겁니다.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신다면 그 실망감과 허탈함이 매우 크실 텐데요. 단순 해프닝으로 끝이 나도 속이 상하는 일인데 오해로 하여금 형사소송까지 진행된다면 너무 힘드실 겁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보호를 해주어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고 영유아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보다 뼈가 더 약해서 금방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사고방식이나 시야 자체가 자유분방하고 넓은 범위로 이어지기에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고는 발생합니다. 학대 행위가 아니라도 잠시 다른 일에 집중하는 사이 아이들이 몸 어딘가에 상처를 입거나 멍이 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해로 불거질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루가 되는 경우가 잦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못한다면 경찰 조사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계속해서 이슈가 생기고 그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높은 상황입니다. 점점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돌보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이전보다 더 행동을 조심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아동학대라는 것은 모친이나 부친 혹은 아동 청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위치와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행위를 할 때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인 범위로만 속하지 않고 정서와 성적인 부분들의 발달을 방해하는 폭력 형태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하였거나 유기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기에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인정되는 범위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포괄적이기에 사소한 행위로도 아동학대 의심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몸을 과하게 만지는 행위도 문제가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배변 실수를 하는 일이 잦고 그것을 처리해주는 것도 교사의 몫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가 아이의 신체 부위를 너무 과할 정도로 시키거나 만지게 돌이 경우에 성적 학대라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내에서 다른 아동과의 비교를 일삼는 언행을 반복하였거나 처벌을 지속적으로 가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흉계를 명목으로 계속해서 위협적인 발언을 하고 감금을 하는 등의 행위는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는 공간은 아이가 생활하는 또 다른 곳이며 주거 공간 다음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는 형태라면 사실상 문제는 크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로 하여금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생각보다 심각한 형량을 받게 됩니다. 만약 아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의 문제로 속하기 때문에 아동보호와 복지 관련 법안과 함께 폭력, 상해, 업무상 위력 등과 같은 내용도 함께 추가 기소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학대를 행한 사람도 문제가 되지만 그 학대를 방관한 사람도 문제가 됩니다. 내가 직접 행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쉬쉬하고 넘어갔다면 방관죄에 속하게 됩니다. 신고의 무자가 방관하였을 경우 이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영유아의 이야기만 듣고 고소를 하여 불거졌다면 나 또한 대비를 잘해야 합니다. 교사의 생활이 끝날 수 있는 일이고 하지 않은 일로 벌금을 내야 하거나 징역을 살아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감정만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사회적으로도 공분을 사는 사안이기에 신상이 공개되거나 노출되는 일도 잦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고의로 행한 일이 아니라면 보다 빨리 답을 구하고 처리해주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잘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전 대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법률사무소 아래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에 금전적인 타격도 상당히 큰데요. 학대 행위가 인정된다면 학대를 가한 상대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부터 민사소송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해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자신의 상황에 맞춰 철저히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은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판 과정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 AL로 연락하셔서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본 상담은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도와드리고 있으니 안심하시고 상담 요청하셔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형까지 선고되는 무거운 사안인 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